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메가랜드에서 공인중개사 1차 과목 부동산학 개론을 강의하고 있는 대한민국 부동산학 개론 1타 강사 이종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랑 살펴보실 내용은요. 청약 가점입니다. 청약 가점. 우리 민영주택에서는 주택을 공급할 때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을 해서 우리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청약 가점이 높으면 그만큼 당첨에 유리해지겠죠. 그런데 최근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많이 치솟고 있고요. 아울러서 청약 가점 커트라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과연 내 청약 가점은 몇 점이고 어떻게 계산이 되며 청약 가점이 낮았을 때 어떻게 당첨 전략이 있는지 아니면 청약 가점을 높이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일단 청약 경쟁률을 살펴보면요. 세종은 너무 말도 안 되게 높으니까 153대 1입니다. 이거는 빼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한 77대 1 정도. 부산이 다음으로 차지하고요. 그 다음이 인천 한 30대 1 정도. 그 다음에 경기도도 한 31대 1 정도. 전국 평균은 한 27대 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할게요. 서울 평균은 한 77대 1 정도. 그 다음에 전국 평균은 한 27대 1 아니면 30대 1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약 경쟁률 탑 20 지역을 살펴보면요. 이런 지역은 정말 힘들어요. 558대 1. 부산에 있는 힐스테이트 남천역 더 퍼스트 아파트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537대 1. 그러니까 한 명 당첨되는데 558명이 왔다는 겁니다.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청약 가점이 심지어 만점 지역도 있습니다. 84점인 분들이 청약을 써서 당첨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정말 많이 높은 지역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작년 기준 2020년 역시 최신 통계입니다. 2020년 기준 시도별 아파트 당첨 커트라인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내 점수가 몇 점이면 청약을 한번 넣어볼 수 있는지 하단과 상단부터 하단은 41점부터 시작 상단은 61점까지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했던 거 있죠. 40점에서 한 70점대 안에 들어오시면 40점대 안에 70점대 안에 들어오시면 가능성이 좀 높고요. 특히 이제 가장 많은 이제 청약 가점 커트라인이 한 40점에서 60점대고 통상적으로 인기 지역은 60점에서 70점을 넘어가는 지역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일단 우리가 지금 살펴보시는 청약 가점은요. 민영주택에 해당이 돼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레미안, 자이 같은 브랜드 아파트. 그러면 우리 LH나 SH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은요. 청약 가점이 아니에요. 우리 순위순차제라고 하는데 이런 거 우리 용어 정리할 때 살펴봤는데 한 번 더 빠른 속도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저축 총액이 많은 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40제곱미터 이하는 납입 횟수가 많은 자인데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서 모은 청약 통장을 갖다가 40제곱미터 이하에 쓰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저축 총액이 중요해요. 근데 저축 총액은 한 번에 얼마까지만 인정해 주냐면 1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줘요. 5만 원씩 넣어주면 5만 원씩 넣으면 절단 나는 거야. 2만 원씩 넣으면 절단 나는 거고 무조건 10만 원. 무조건 10만 원. 하여튼 청약으로 뭐 승부를 보고 싶으신 분들 일단 묻다 하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10만 원 넣으세요. 그리고 19세 이전에 가입한 자는요 17세부터 인정을 해줘요. 몇 년치만? 2년치 24회까지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요. 결론을 한번 볼까요? 매달 10만 원씩만 인정해 준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총액이 많아야 되니까 한 달에 얼마? 10만 원. 1년에 만들 수 있는 총액이 120만 원입니다. 10년에 만들 수 있는 총액이 1200만 원입니다. 15년에 만들 수 있는 총액은 1800만 원입니다. 20년 동안에 만들 수 있는 총액은 24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따질 때는 17세부터 따진다 그랬으니까 17세부터 이제 여러분들 10만 원씩 월에 10만 원씩 카운팅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월 10만 원씩 꾸준히 연체 없이 납입하시는 것이 유리한데 통상적인 당첨자 커트라인은요. 이거는 공공분양입니다. 청약 가점 아니에요. 총액이 얘기하는 겁니다. 월에 얼마씩 따졌을 때 10만 원씩 따졌을 때 인기 지역은 한 15년 이상 불입해야 되겠죠. 2천만 원. 그리고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은 약 한 15년 정도, 10년에서 15년 정도를 불입을 해야지 가트라인을 만족할 수가 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우리 공공분양에서도 저축 총액으로 우리가 당첨되기가 사실은 좀 쉽지 않다. 특히 2030들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민영주택으로 가봅니다. 민영주택은 이제 청약 가점
청약 가점과 추첨제를 통해서 일부는 가점, 일부는 추첨제인데요. 가점을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청약 가점이란 건 같은 1순위자를 하더라도요. 청약 가점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먼저 8호제곱미터 기준이에요. 사실 중요합니다. 국평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5.7평 전용 면적이 기준이고요. 공급 면적으로 치면 발코니, 서비스 면적이 포함이 되면 약 한 30평대 초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평, 32평, 33평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그 이하는요 거의 대부분 가점이에요. 투기과열지구는 100%, 청약과열지구는 75%, 수도권 내 공공택지지구, 수도권 내 공공택지지구로 하면 과척, 지식정보타운, 아니면 뭐 북일의 장현지구 이런 데를 말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40%까지는 가점이에요. 근데 조금 큰 주택, 8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들은요 50% 가점제고요. 30%, 50%, 가점 100%또 0%가 됩니다. 그러면 8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무슨 제가 많다? 추첨제가 많다. 그래서 이걸 퍼센트를 외우는 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 그랬죠. 숫자 외우는 게 제일 청약 공부하면서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요거는 필요할 때 우리가 찾아서 보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거야. 8호제곱미터 우리 이하의 주택들은 뭐가 많고 가점으로 가점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고 8호제곱미터 초과는 추첨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제 청약 가점을 어떻게 계산을 하고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청약 가점을 결정하는 항목과 항목별 점수는요. 일단 총점이 84점입니다. 총점이 84점. 청약 만점이 84점이라는 걸 모르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이거는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청약 점수를 모른다든지 아니면 청약 총점의 만점이 84점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은요. 집에 반성하는 의자에 앉아서 나는 왜 이럴까? 하고 반성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청약을 공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청약 가점 쉽게 계산하는 방법 및 청약 가점 계산기 실제로 한번 활용을 해볼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부양가족 수 가장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부무기의 부입니다. 기본 점수 몇 점에? 5점에. 구원별 점수 몇 점? 5점. 최대 몇 점? 35점입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이라는 것은 나 빼고요. 와이프, 그럼 결혼하기 전에 자녀, 그럼 주민등록표상에 3년 이상 등재된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와이프,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청약 가점 만점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 빼고 6명을 부양하면 됩니다. 그래서 와이프 1명이고요. 자녀 3명, 요까지 해서 총 4명이죠.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살면 일단 적어도 부양가족에서는 35점 만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녀를 갖다가 3명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와이프 하고요. 자녀 1명, 많이 양보한 거예요. 1명.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살고요. 장인들은 장모님까지 모시고 살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 분위기를 상당히 어떻게? 어색하게. 하지만 부양가족 점수를 몇 점으로? 만점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알겠죠? 비록 어색한 분위기지만 청약 점수에서 가점을 만점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수에서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세계 최초로 지금 공개합니다. 쉽게 계산하는 방법. 자, 일단 1번 방법과 2번 방법이 있는데 스크린샷만 해놓으시고요. 우리는 2번 방법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람 수 곱하기 5명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전체 사람 수 곱하기 5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4인 가족이면 4 곱하기 뭐? 5. 4, 5, 20 하시면 돼요. 주민등록표상에 6명 있다. 6, 5, 30 하시면 돼요. 주민등록표상에 7명 있다. 7, 5, 35 만점입니다. 35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표상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수를 채워놓으시면 곱하기 5에서 청약가점을 얻을 수가 있다. 참 쉽죠. 예, 두 번째입니다. 무주택 기간입니다. 일단 무주택 기간은요. 기본 점수 2점에 구간별 점수 2점. 기간이 뜨면 무조건 최장 기간은 15점. 그래서 만점은 32점. 최대 32점을 얻을 수 있는 게 무주택 기간인데요. 무주택 기간은 좀 생각하셔야 될 게 일단 첫 번째가 30세 이상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은 그 2030들이 무주택 점수를 기본 점수 2점밖에 못 받는 겁니다. 20대들은 무조건 기본 점수 2점이고요. 30대들은 31세 돼야지 겨우 4점. 기본 점수 2점에 1년까지 2점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부터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빨리 하는 방법밖에는 무주택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방법, 아주 쉽게 계산하는 방법 지금부터 전격 공개합니다. 일단 30세 이후에 결혼하신 분들은요. 나이에서 30을 일단 빼줘야 돼. 그리고 곱하기 2점, 이게 핵심입니다. 나이에서 30을 빼고 곱하기 2. 그리고 마지막에 기본 점수 2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40세 인분 한번 해볼까요? 40세인데 뭐를 빼라 그랬으니까 30을 빼라 그랬으니까 요까지 얼마? 10 곱하기 2 하면 몇 점? 20점. 기본 점수 2점 추가하면 몇 점? 22점입니다. 근데 결혼을 25세 때 해버렸네. 25세 때. 그러면 자기 결혼 회차를 치면 돼요. 자기 결혼 기념일 언제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혹시 25세에 결혼해서 40세가 되었다면 결혼 회차가 몇 년이죠? 15년. 그러면 15 곱하기 뭐? 2점. 하고 난 다음에 기본 점수 2점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분 만점 나옵니다. 40세지만 만점이 나와요. 주택 가입 기간, 뭐 이건 제일 쉽습니다. 일단 가입 기간 구간별 점수는 1점이고요. 원래는 기본 점수 1점이지만 1년 이내는 2점을 주기 때문에 기본 점수 2점으로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항상 기간은 최장이 15년이고 얘는 구간별 점수가 1점이기 때문에 최대 17점이에요. 그래서 주택 청약 통장에 가입한 지가 10년 지났다. 그러면 10 플러스 2 하시면 돼요. 몇 점? 12점. 주택 가입 통장에 가입한 게 아직까지 5년밖에 안 지났다. 5 플러스 2 하시면 돼요. 5 플러스 2. 오케이? 그래서 몇 점? 7점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계산하시는 방법은요. 가입 기간에다가 기본 점수 원래는 1점이지만 2점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가입을 한 게 9년이다 하면 9 플러스 2에서 11점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15년이다 그러면 15 플러스 2에서 17점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주택 청약 종합저축으로 만점을 받으시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2009년도에 나왔거든요. 2009년도에 나왔으니까 지금 아직까지 12년 또는 뭐 13년 이렇게밖에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점을 받기는 힘들고 그 전에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으로는 만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기간 17점은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7세부터 무조건 가입을 시켜가지고요. 17세부터 인정이 돼요. 그러면 몇 년만 지나도 15년만 지나도 몇 세 때? 32세 때. 32세 때 만점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양가족이 제일 쉬워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사람수 곱하기 5점. 제가 만든 공식이에요. 참 쉽죠. 4인 가족 몇 점? 20점. 그 다음에 무주택 기간 선정할 때는요. 나이에서 30을 빼고 곱하기 2 한다는 거. 그리고 기본 점수 2점 마지막에 주고 아니면 혼인애차 곱하기 2 한다는 거. 그리고 기본 점수 2점 주는 거예요. 그래서 30세 이후에 결혼하신 분은 이제 40세라면 10이 되겠죠. 10. 나이 빼야 되니까. 그렇죠. 나이에서 30을 빼야 되니까. 그리고 곱하기 2에서 몇 점이 되고요? 22점이 되고요. 혹시 15년 차 결혼하신 분이 계시다면 30점에 플러스 2에서 32점 만점이 가능합니다. 17세 이전에 청약을 가입한 자는 32세 때 무조건 만점 받을 수가 있다. 몇 점? 17점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청약 가점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에서 연장선상이 있는 건데요. 17세부터는 무조건 청약 통장에 가입을 시켜서 가입 기간을 늘려라. 32세 때 만점 만들자 그랬습니다. 오케이? 15년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기본수 2점 받아서 17점 되고요. 자식을 많이 낳으시면 좋습니다. 앞으로 자식을 많이 낳으시면요. 특히 3자녀 이상들은 국가에서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일단 많이 놓을 수 있는 분들은,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많이 낳으시자. 두 번째는요. 부모님 모시고 사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장인, 장모님 모시고 산다. 그래서 일단 총 7명을 채우면, 나 포함해서 총 7명을 채우면 35점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요. 자녀 많이 낳거나 아니면 효자, 효녀들한테 점수를 많이 주겠다라는 취지예요. 그 다음에 무주택 기간은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개 방법밖에 없습니다. 결혼 일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얼마나 일찍 하느냐에 따라서 무주택 기간이 좌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는 가점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낮아. 저가점자야, 저가점자. 가점이 너무 낮은 사람들 어떻게 당첨 확률을 높일 수가 있느냐? 그럼 지금부터 저랑 저가점자들의 당첨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택 공급의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공급이 있고요. 그리고 전전에 살펴봤던 특별 공급이 있고요. 이과는 별개로 우선 공급이라고 있습니다. 우선 공급은 순위로 치면 2순위 아니고 1순위 아니고 1순위보다 더 높은 게 뭐죠? 0순위가 될 수가 있어요. 우선 공급. 우선 공급 비율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우선 공급은요. 2가지를 이제 보통 말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요거 말고도 하나 더 있긴 한데 첫 번째는요. 우선 공급은요. 해당 건설 지역 거주자 그 지역에 살고 계시면 좋아요. 오케이. 두 번째는요. 일정 기간 이상 사시면 더 좋아요. 통상적으로 한 2년 이상. 많게는 3년 이상 살면 배점표에서도 좀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좋습니다. 서울에서 안 빠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굳이 이렇게 원룸이라도 얻어서 사시는 분들이요. 우선공급을 노리시는 분들이에요. 경기도로 가버리면
서울에서는 공급하기가 힘들어진다. 청약가점도 낮으시면 더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선 공급을 노리는 게 저가점자 첫 번째 전략. 그 지역에 해당 건설 지역에 사시거나 좀 오래 사시면 좋다는 거. 두 번째, 추첨제를 노립니다. 자, 8호제곱미터 이하에서는 대부분 무슨 제인데? 가점제인데. 근데 8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좀 큰 주택들은요. 50% 정도는 50% 이상은 계속 추첨제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8호제곱미터 이하의 추첨제를 노리시면요. 뺑뺑이니까 뺑뺑이. 운으로 결정되는 부분이니까 추첨제를 노리는 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 전 시간에 주구장창 공부했었던 특별 공급을 노려야 됩니다. 청약의 꽃이죠. 그래서 생신 외 2기 단호 중에서 생일 최초와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노리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자녀가 없거나 한 명일 때는 뭐 한다 그랬어요? 생일 최초 한다 그랬죠. 자녀가 2명일 때는 뭐 한다 그랬어요? 신혼부부가 좋다 그랬죠. 자녀 3명일 때는 뭐요? 다자녀로 간다 그랬죠. 아시겠어요? 자, 이번 시간도 아주 알찬 시간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청약 경쟁률과 청약 가점 커트라인을 한번 살펴봤었고요. 두 번째는 국민주택의 당첨자 선정, 그 다음에 민영주택의 당첨자 선정 기준에서 특히 민영주택의 청약 가점에 대해서 살펴봤고, 가점의 항목과 항목별 점수, 그리고 쉽게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청약 가점을 높이는 방법, 나는 저가점자인데 당첨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점점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청약 가점, 이거 상당히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내용이고 제 나름대로는 준비를 또 많이 했던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사람 절대로 청약하지 마라. 청약하시면 안 되는 유형을 한 서너 가지 살펴볼 거고요. 이런 분들은 청약하지 말고 그냥 피 주고 사시는 것을 추천해드린다 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해요. 안녕히 계세요.